일단 전망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총 세 가지 서브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전통 유틸리티랑 이제 발전 기자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뒀고요. 전통 유틸리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에 추진이 됐었어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 요금부터 시작을 해서 4분기에 전기 요금 인상이 됐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3분기에 요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으로 요금 인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신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부담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12차 정기범까지 신규로 또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하게 결정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2년 러우 사태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거의 사채 발행 잔액이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2배 가량 증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자 비용도 증가를 했는데요. 1조 원 언더로 이제 이자 비용을 지출을 하다가 이 사채 발행 잔액이 증가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4배가 증가한 3조 원 가량의 이자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력망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현재까지 연간으로 7조 원 가량 투자를 하던 규모가 향후 이제 9에서 10조 원 정도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현재 이익 체력으로는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금 인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요금 인상이 없다면 이제 저희가 또 봐야 될 거는 유가랑 환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 더 하방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은 1,400원대 초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과 유가 중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유가라고 보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차트 보시게 되면 EIA의 추정치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의 하락 속도가 얼마나 가파를지에, 얼마나 빠르게 가파르게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공공 유틸리티 업체들의 혹은 민간 유틸리티 업체들의 실적의 그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전 기자재 쪽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300기가와트를 순증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온전히 밸류체인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파트너를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방국들 중에서 굳이 따져보자면 프랑스, 일본, 한국이 있는데, 한국이 가장 이 스포츠로 따지면 경기 감각이 올라와 있는 선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지었던 프로젝트를 온타임, 온버짓으로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파트너가 미국의 안성맞춤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기대감이 엄청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 팀 코리아가 미국 원전에 어떤 식으로 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측에 있는 탭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 가서 짓는 것이 가장 수혜 강도가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는 편안한 수혜 구도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한국형 원전을 미국에서 짓게 된다면 그것도 이제 EPC 총괄이라던가 설계 업체라던가 이 두 가지 체인에서의 수혜 강도가 굉장히 강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제 지재권 관련된 협상이 타결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하게 여러 번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까지도 언론 보도로는 이 팀코리아가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제한됐다. 지도로도 이제 막 그려서 나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았는데, 저는 미국 시장을 진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이 사업 모델이 팀 코러스로 확장이 되면서 오히려 제한됐던 시장 영역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설계는 가지고 있지만 시공이나 기자재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막혀있던 이런 포텐셜도 다시 뚫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SMR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엔트라원이라는 업체랑 TVA라는 이 공영 유틸리티 업체랑 6기가와트 규모의 SMR 배치 이 계약에 대한 배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PPA 계약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PPA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TVA라고 하는 업체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사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고 길면 수준에 짧으면 뭐 1, 2주 내에 인준 절차가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PPA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고 저기서 사용이 될 노형은 유스케일 파워의 77메가와트짜리 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관련주가 좀 수혜가 강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천연가스 쪽 발전 기자재 말씀을 드릴 거고 터빈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쇼티지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붙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현상이 더 심해졌고 원래 가스 터빈의 리드 타임은 2에서 3년 정도입니다. 2에서 3년 정도에서 4에서 5년으로 늘었고 현재는 5에서 7년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G나 지멘스나 미쓰비시 같은 업체들이 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증설을 감안을 하더라도 전방 수요가 세기 때문에 여전히 타이트한 이 수급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이 진입에 대한 난이도가 훨씬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관련되어서 크게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증명하는 예시로 최근에 2기의 이제 가스터빈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터빈이 부족하니 연료전지까지 가져다 쓰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연료전지 산업은 사실 수소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을 맞이를 했는데 가스터빈이 부족하다 보니 연료전지를 쓰게 된 이 명확한 이유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치가 빠르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은 이제 천연가스를 연료로 쓸 수 있고 세액공제까지 수령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연료전지라는 이 발전 기자재 자체가 유틸리티 업체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뭐 오라클이라던가 아니면 이 브룩필드 같은 이 PE에서도 연료전지를 데이터 센터의 전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대장주가 블룸에너지인데 블룸에너지만으로도 전방 수요 대응이 힘들 경우에는 2위 업체인 국내의 두산퓨얼셀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쪽 이 수혜 구도를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터빈 산업 내에서의 이 수혜 구도가 산업 간으로 전이가 됐고 연료전지에서 똑같은 이 수혜 구도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새롭게 출범을 시켰고 내년에는 12차 정기본 수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차 정기본 수립 시에 제가 예상하는 것은 11차 대비해서도 훨씬 더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재생에너지 섹터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겠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해상풍력 그리고 배터리 ESS,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 혹은 체인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토픽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가장 핫하고 좋은 이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익스포저가 있는 업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내러티브가 숫자로 이제 바뀌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수주 가이던스가 원래 10.7조 원이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13에서 14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여전히 다양한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올해부터 이 수주를 기반으로 내년으로 이어지는 이 실적 개선의 속도가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 부문의 이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개선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퓨얼셀 말씀을 드리면 퓨얼셀은 사실 아직 숫자가 좋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분기 흑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형으로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적어도 100메가와트 이상의 물량을 확보를 하게 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 업체인 두산 퓨얼셀도 충분히 이 산업의 훈풍을 만끽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나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나텍 같은 경우는 블룸에너지의 벤더로 지금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물량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블룸에너지가 백로그가 늘면 늘수록 좋은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현재 시스템이 아니라 셀 단위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향후에 시스템 단위로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단위당 매출액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외형 측면에서 콘텐츠 점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틸리티 신에너지 전망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